今日始まるから、その前にも電話したりしてたんで通じなかったので、いっぱい来ると思って早めに来ました。드디어 세계의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오랜 시간 국경 사이의 문이 닫혀 있었죠. 여행이나 관광은 생각도 할 수 없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입국과 출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광 비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주요국 대상으로 관광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친다면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을 하고, 국가 간에 서로 오갈 수 있는 날이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관광업계와 항공업계가 되살아날 기회이기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첫날인 6월 1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는 오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대기줄만 100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날 밤부터 대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린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엄청난 성과,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의 기록적인 흥행,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그 외에 수많은 K-팝 그룹들의 인기, 한국의 대중문화는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리적으로 정말 가까운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여행을 오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도한놀이인데요. 도한놀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여행 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오지 못하니까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반짝하는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숙박, 레저 업계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호텔 중에는 도한놀이 패키지를 출시해서 한국 과자, 음료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한국식 인테리어를 한 편의점을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호텔에서 한국 관련 컨텐츠로 꾸민 일명 도캉스 상품을 출시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호텔의 식사로는 김치, 부침개, 삼겹살 등이 도시락 형태로 제공되는데, 호텔 방에는 우리나라의 수면 바지가 한국식 파자마라는 명칭으로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도한놀이에 푹 빠진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음엔 10대, 20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도한놀이 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더 높은 연령층의 여성에게까지 유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20대, 30대의 남성들 사이에서도 도한놀이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이슈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아 성별 구분 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문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OTT 플랫폼의 세계화로 인해 타국에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게 됐다는 20대 후반의 일본인 남성 A씨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이 뭔지 찾아보고 한국 먹방도 찾아보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도한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과 한국 상점들로 가득 채워진 한국 거리를 찾아 한국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속 한류 성지라고 불리는 일본의 한인타운, 도쿄 신주쿠구의 시노쿠보가 바로 그곳인데요. 닭갈비나 삼겹살, 한국식 양념치킨과 김밥 등 한식을 파는 식당들은 매일 만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 판매점,
한국 슈퍼마켓 등 한국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 앞에도 매일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가 북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할 수 없으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체험하고 있는 일본인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한국의 관광비자 발급 소식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우리나라는 6월 1일부터 주요 국가들 상대로 관광비자 제재를 완화하고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았는데요. 약 2년 만에 한국으로의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몰려든 것인데요. 비자 신청 첫날인 6월 1일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는 오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대기줄만 100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날 밤부터 대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린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준비한 번호표를 다 나눠주고도 번호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기를 해야 했다니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못해서 다음 날로 넘어간 일본인들은 다시 대사관 앞에서 밤을 새서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백영택 도쿄 총영사는 비자를 신청하려고 어젯밤 8시 무렵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으며 오늘 새벽 4시에는 약 50명 정도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국행 비자 쟁탈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일본에서의 한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으로 시작된 한류가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일본 현지의 한류 전문가들은 4차 한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4차 한류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진 한류를 뜻합니다. 이번에 비자 신청을 위해 몰려든 일본인들이 바로 이 4차 한류에 빠진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쟁탈전에 참여한 일본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4차 한류란 어떤 것인지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비자를 신청한 일본인 중 한 명은 코로나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는데 2년 넘게 못 갔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를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행을 결정한 거죠. 실제로 일본 넷플릭스의 순위를 보면 2020년에 방영한 우리나라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무려 2년간이나 인기 순위 탑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순위에 한국 드라마가 올라 있어서 일본 내에서의 한국 컨텐츠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말고도 K-팝 그룹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들도 있고 한국의 음식을 본토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신청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기다리면서도 한국행 비자를 얻기 위해 버티는 일본인들을 보면 앞으로도 일본에서의 한국 여행 붐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도 마침 완화되는 관광 규제가 4차 한류가 증폭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해당 뉴스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에 와서 많이 소비하고 가라면서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과거에 한류가 한 차례 휩쓸었던 일본인데요. 새로운 4차 한류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커질지 궁금해지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